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SKCT죠. 2020년도 하반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총 3문제이고요. 인지역량 파트 2 언어 부분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거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일치불일치라는 건 맞습니다. 지문을 보고 밑에 내용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 보기에서 1, 2, 3, 4, 5번에서 특이한 낱말들을 체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개발 대상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 경제적 수익, 회사 경영. 이 부분 나오면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해외 연조는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효과 없다. 이 부분 나오면 이 부분 봐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1, 2, 3, 4, 5번을 보고요. 특이한 거 아니면 좀 특별할 것 같은 낱말에 체크해 주시고 다시 보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요. 2005년, 1988년 은행 융자 이 부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빨리 발췌만 해놓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문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외국 자본은 크게 원조 있고요. 부채 있고요. 투자 있습니다. 저는 쓰지만 여러분은 쓸 필요 없습니다. 왜요? 글 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조는요.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흔히 해외 원조 혹은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고요. 부채는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행 융자와 정부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는요.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 간접 투자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에는 해외 원조, 은행 융자,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1, 2, 3, 4, 5번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쫙 읽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지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회사 경영에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이다. 1번에 해당이 되네요.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이러한 외국 자본은 여러 가지 문제점 보이고 있다.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이네요.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부채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은행 융자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1998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은행 융자 총액은 500억 달러였다. 하지만 1998년 러시아와 브라질, 2002년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련의 금융위기가 개발도상국을 강타했대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99년에서 2002년에 4개년 동안에는 은행 융자 총액이 마이너스 6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670억 달러, 은행 융자만큼 변동성이 큰 건 아니지만 채권을 통한 자본 유입 역시 변동성이 크다. 외국인은 1997년에 380억 달러의 개발도상국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나 1998년에서 2002년도에는 연평균 23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03년에서 2005년에는 연평균 44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편 포트폴리오 투자는 은행 융자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채권에 비하면 변동성이 크다. 이 부분 5번이네요. 해당하네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1997년 310억 달러에서 1998년에서 2002년도에는 연평균 90억 달러로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2003년에서 2005년에는 4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시 엄청 올랐네요. 그러니까
증감액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이 부분 나와 있었죠.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해외 원조는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라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끝부분에 나와 있었네요. 3번이요.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에는 해외 원조, 은행 융자,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볼게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2005년의 은행 융자 총액은 19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2005년에는 670억이고요. 98년에는 500억 수준이기 때문에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수준이죠. 98년도 5번 볼게요. 1998년에서 2002년과 2003에서 2005년의 연평균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채권보다 증가액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요. 채권은 정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시면 채권은 380억에서 230억으로 갔다가 다시 440억이 되었고요. 포트폴리오 투자는요. 310에서 90으로 갔다가 410으로 올랐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크다. 390에서 400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이것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더 증감액이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추론이라는 거, 이 글을 통해서 어때요?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맞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자, 두뇌 연구는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뉴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뉴런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카얄은 뉴런이 생각의 전화선이라는 이론을 확립하여 사고와 기억 등 두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뉴런의 연결망과 뉴런 간의 전기 신호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나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어 나왔네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두뇌에는 뉴런 외에도 신경교 세포가 존재합니다. 신경교. 세포가 존재하는데 신경구 세포는 뉴런처럼 그 수가 많지만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신경구 세포가 단지 두뇌 유지에 필요한 영양과 두뇌 보호를 위한 전기 전원의 역할만을 가진다고 여겼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어때요? 이 부분에서 즉 신경구 세포에서 그 이상의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신경구 세포 중에도 성상세포라 불리는 저는 쓰지만 여러분들은 지문에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성상세포라 불리는 별 모양의 세포는 자신만의 화학적 신호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상세포는 뉴런처럼 전기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뉴런 송신기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감지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화학적 신호의 연쇄 반응을 통해 신경구 세포가 전체 뉴런을 조장한다고 추론했다. A 연구팀은요. 신경구 세포가 전체 뉴런을 조장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킨다고 예상했습니다. 기억력과 사고력 향상시킨다고 예측했대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경구 세포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신경구 세포를 갓 태어난 두뇌 누구의 생쥐의 두뇌에 주입했습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 실험이죠. 누구에게? 쥐에게 세포를 넣어봤습니다. 인간의 세포를 넣어봤더니 쥐가 자라면서 주입된 인간의 신경구 세포도 성장했고요. 이 세포들은 쥐의 뉴런들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쥐의 두뇌 전체에 걸쳐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느 두뇌 영역에서는 쥐의 뉴런의 숫자를 능가하기도
했다. 뉴런과 달리 쥐와 인간의 신경구 세포는 비교적 쉽게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경구 세포가 그대로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인간의 신경구 세포는 매우 길고 무성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에 주입된 인간의 신경구 세포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쥐들은 다른 쥐들과 잘 어울렸고 다른 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이 쥐들은 미로를 통과해 치즈를 찾는 테스트에서 더 뛰어났다. 보통의 쥐들은 4-5번의 시도 끝에 올바른 길을 배웠지만 인간의 신경구 세포를 주입받은 쥐들은 2번 만에 학습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인간의 신경구 세포를 쥐에게 주입하면 쥐의 뉴런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나요? 여기에 주입해서 잘 어울렸지만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인간의 뉴런 세포를 쥐에게 주입했습니다. 쥐의 두뇌의 화학적 신호 연쇄 반응이 더욱더 활발해지는지는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없었죠. 인간의 뉴런 세포를 쥐에게 주입했습니다. 그 뉴런 세포는 쥐의 두뇌 유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것인지 역시 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신경구 세포를 쥐에게 주입했습니다. 그 신경구 세포는 쥐의 뉴런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기억력과 사고력 알 수 있었죠. 아주 좋아졌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경구 세포를 주입받은 쥐들은 2번 만에 학습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향상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구 세포를 쥐에게 주입하면 여기까지 맞죠? 신경구 세포는 쥐의 신경교 세포의 기능을 갖도록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것은 4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고 지문의 내용을 봤더니요. 벤처 버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 3, 4, 5번에 대한 체크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바로 지문으로 갑니다. 국내에서 벤처 버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발생한 1999년도에서 2000년 한국 동안 이때 벤처버블이 일어났는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벤처버블이 나타났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1999년 초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하여 2000년 3월을 전후해서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는 한국의 주가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1998년 5월부터 외국인의 종목별 투자 한도를 완전 자유화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주식시장의 개방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벤처버블이 정점에 이르렀던 99년 12월 벤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금액을 이전 달에 1조 4천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렸으며 투자 비용도 늘렸다. 또한 벤처버블은 당시 국내에서는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1998년 첫 해에 1만 3천 가구에 보급되었지만 1999년에는 34만 가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7년 163만 명이었던 인터넷 이용자는 99년에 1,0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 인구의 급증은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인터넷 활용을 비즈니스를 내세우면 투자자들 사이에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1997년 8월에 시행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인해 제정되었다. 법 제정 당시 우리 경제는 혁신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성장보다는 설비 확장에 대한 외형 성장에 주력해 왔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성장보다는 외형 성장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 상승, 공장 용지와 물류 및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후발 물가에 대한 추격 등은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기술과 지식을 경쟁력의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높였다. 게다가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30대 재벌의 절반이 부도 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한 새로운 기업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행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요. 벤처기업 세제 혜택은 물론 기술 개발, 인력 공급, 입지 공급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벤처기업의 폭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해외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은 국내 벤처버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해외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기보다는 해외 주식 금액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그리고 시기가 비슷한 얘기는 있었다. 시기가 비슷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국내 벤처 버블의 주요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벤처 버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나요? 여기에서 실수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아니라 주요 국가라는 거 지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육성책 실행은 한국 경제 규조의 변화에 필요성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존의 구조가 잘못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연결질 수 있다.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대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대기업의 침체 요인이 됐나요? 라고 했는데 활성화시켰으나 맞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침체와 관련 지을 수는 없고요. 외환위기는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불러왔습니다. 해외 주식이 대규모로 매입하는 계기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매입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건 해외 투자자들의 많이 유치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KCT였고요. 하반기 기출 언어 모든 내용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돼가지고 좋았지요.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문의 내용이 그냥 알고 이해하는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의 내용과 확인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간추려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지문의 1, 2, 3, 4, 5번 보기 문제와 해서 추론해 나가는 그러한 좀 지문의 내용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까다로워지면서 그것을 도출해내가는 과정도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 2, 3, 4, 5번에서 특이한 낱말. 여기서 특이하다라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특별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감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매칭해 보시면 더 빨리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읽고 나서 지문 1, 2, 3, 4, 5번 보기 확인하면서 다시 읽고 다시 또 읽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